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가난해서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깊이 해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몇 해 전 저는 오랜 벗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의사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냉동 블루베리 한 컵을 꺼내 그대로 씹어 먹었습니다. 해동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형서가 이게 눈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아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의사였으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해가 지났을 무렵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망막 혈관이 손상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고 위장 장애와 혈압 불균형이 겹쳐 석 달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단일한 원인을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매일 아침 스스로 선택한 그 습관이 수년에 걸쳐 그의 몸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블루베리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맹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몸에 좋다고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보아서 혹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것들이 70이 넘으면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몸으로 그리고 제 주변 수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저저 드시는 그것, 눈에 좋다고 혈관에 좋다고 알려진 그것, 그러나 방식이 잘못되면 그 좋은 것이 독이 됩니다. 저는 오늘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의학적 근거 위에 그리고 105년의 삶이 가르쳐준 진실 위에 저는 당신이 더 오래, 더 품위 있게, 더 자유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기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통이란 크고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이 터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떠나는 것처럼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손상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몸도 정확히 그렇게 무너집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입에 넣어 씹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간편하게 혹은 건강을 위해 서둘러 드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얼어있는 과일을 씹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 신선하고 건강한 것을 섭취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차갑고 단단한 그 느낌이 오히려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느낌 뒤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하의 온도를 가진 단단한 과일이 치아에 닿는 순간 치아 내부의 신경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수백 번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치아 신경이 서서히 예민해지고 잇몸의 미세 혈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찬 것에 이가 시린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립니다. 노년에 치아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씹는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 흡수가 무너지고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며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단 하나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그 통계 안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저는 20대 시절 함께 공부했던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겼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는 것이 강인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예순이 되었을 때 그는 거의 모든 치아를 잃어 틀니를 끼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인함과 무감각함은 다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찬 것에 이가 시리지는 않으십니까? 아침마다 잇몸이 조금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그 작은 신호들을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는 말로 덮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105년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려거든 먼저 상온에 10분에서 15분 두십시오. 혹은 미지근한 물에 잠깐 담가 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치아와 잇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후에 당신을 지킵니다. 가장 큰 손상은 단 한 번의 충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심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호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주의에서 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지느냐에 따라 같은 말도 약이 되고 독이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 말이 음식에도 그리고 우리 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이라도 잘못된 순간에 만나면 몸은 그것을 선물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도 채 마시기 전에
냉동 블루베리 한 움큼을 드시는 것이 건강한 하루의 시작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무언가를 빨리,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하면 그만큼 몸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젊은 날의 착각이었습니다. 노년의 위장은 젊은 시절의 위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점막은 얇아지고 위산 분비는 불규칙해지며 소화 효소의 활동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에 산성이 강한 냉동 과일을 섭취하면 위장은 즉각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위산이 역류하고 식도 점막이 자극을 받으며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별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 만성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냉동 블루베리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되고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지며 눈의 망막 혈관에도 서서히 부담이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고 알고 드시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그 눈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몇 해 전 저를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68의 여성으로 퇴직 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눈이 떠지자마자 냉동 블루베리를 한 컵씩 젖어 드셨다고 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눈앞이 흐릿하고 머리가 무겁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십니까? 무엇을 드시기 전에 드십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블루베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순서였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려거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십시오. 혹은 적어도 물 한두 잔을 마신 후 가벼운 음식으로 위장을 먼저 달랜 뒤에 드십시오.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즉 약 80g에서 100g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제가 곧 지혜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순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도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사랑도 방식이 잘못되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도 먹는 시간이 잘못되면 몸을 해칩니다. 좋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저는 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인간의 습성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더하려 합니다. 더 달게, 더 편하게, 더 오래 보관하려 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105년을 살면서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완전한 것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것에는 이미 그 자체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 균형을 깨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입니다. 먼저 설탕과 시럽을 더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 이미 자연의 선물입니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의 새콤한 맛이 낯설다는 이유로 혹은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는 이유로 꿀이나 설탕, 시럽을 듬뿍 더하십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실 때도 가당 요거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는 급격히 상쇄됩니다. 설탕이 몸 안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라고 불리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눈의 망막을 감싸고 있는 미세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고 드시는데 거기에 설탕을 더하는 순간 그 블루베리는 오히려 눈을 해치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노년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때 제 강의를 듣던 학생 중에 요리를 즐기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손에 넣으면 반드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했습니다. 좋은 재료에 이것저것을 더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왜 요리를 할수록 원래 맛보다 못한 것 같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네는 재료를 믿지 못하는 것이네. 재료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지.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그가 요리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더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너무 오래 냉동 보관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냉동실에 오래 보관하십니다. 냉동이니까 오래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냉동은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그 안에 들어있던 폴리페놀 성분이 서서히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산화된 폴리페놀은 항산화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산화 촉진 물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즉, 몸을 보호하던 성분이 몸을 공격하는 성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색깔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과일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음식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관계,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이미 내부에서 산화된 감정들, 우리는 그것이 아직 괜찮다고 믿으며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을 꺼내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변해버렸다는 것을. 냉동 블루베리는 구입 후 3달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6달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구입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것을 몸 안에 넣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때를 알 줄 아는 것, 그것이 105년을 건강하게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완전한 것도 건드리면 망가집니다. 자연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균형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몸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좋은 것들은 언제나 함께 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모이면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생각들이 합쳐지면 더 좋은 지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면서 저는 그 믿음이 때로는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것들이 만났을 때 언제나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2가지 좋은 것이 잘못 만나면 그 어떤 나쁜 것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드릴 5번째 습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1-2가지 이상의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우리의 수명을 늘려준 덕분에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약들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역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증명된 식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2가지 좋은 것이 만날 때 우리가 모르는 일이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와 살리실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의 응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약의 효과가 예상보다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작은 상처에서도 피가 잘 멈추지 않고 뇌출혈이나 내부 출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약의 효과가 약해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베리의 일부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낙상, 그리고 그로 인한 골절, 노년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회복 불가능한 건강의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처음 혈압약을 처방받은 오랜 지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매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고 식단도 꼼꼼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요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신 직후 냉동 블루베리를 2컵씩 절저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는 것을 한번 멈춰 보시게. 그로부터 2주 후 그의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전화로 제게 말했습니다. 형석 형, 좋은 것도 함부로 합치면 안 되는군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좋은 것도 함부로 합치면 안 됩니다. 지금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 혹은 그 어떤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블루베리를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여쭤보십시오. 그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을 혼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105년을 살아온 제가 드리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삶을 지키는 것은 곧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좋은 것이 만나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씻는 것, 공복에 드시는 것, 설탕을 더하는 것,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 그리고 약과 함께 드시는 것,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우 블루베리 먹는 방법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나. 그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루베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몸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꼿꼿하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셨습니다. 스스로 시장을 가고 스스로 요리를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단단한 품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60대 중반부터 서서히 타인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장보기가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약 챙기는 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조용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노년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가? 재산인가? 자식인가? 운인가? 물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가? 몸이 건강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품위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젊은 날의 명성이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몸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았느냐에서 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란다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몸에 대한 내미 없는 곳에서는 병이 자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해 무지할 때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쁘게 사용하고 필요한 것도 해롭게 섭취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그 대가가 단순한 몸의 불편함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대가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유, 그 자유를 잃는 것이야말로 노년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입니다. 저는 50이 넘어서도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건강에 관한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의학 연구가 나오면 읽었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였으며 무엇이 나에게 맞고 무엇이 맞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그것이 번거롭지 않았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훗날 훨씬 더 큰 불편함을 막아준다는 것을, 지금 내 몸을 공부하는 것이 훗날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지켜준다는 것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를 살피십시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발견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꾸면 됩니다. 50에 바꾸면 50의 나머지 삶이 달라집니다. 60에 바꾸면 60의 나머지 삶이 달라집니다. 70에 바꾸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90이 넘어서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이 나이까지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었습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 있게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존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5년을 살아온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얼어있는 채로 씹는 것, 공복에 드시는 것, 설탕을 더하는 것,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 그리고 약과 함께 무심코 드시는 것. 그러나 이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사실 블루베리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겨온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인생은 정원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 정원에 많은 것을 심습니다. 꿈을 심고 관계를 심고 일을 심고 사랑을 심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정원을 돌보는 것을 잊습니다. 잡초가 자라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도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정원은 우리가 기억하던 모습과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그 정원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좋은 습관은 꽃이 되고 나쁜 습관은 잡초가 됩니다. 그리고 잡초는 언제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무성하게 자랍니다. 저는 오늘 그 잡초 5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것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면서 그것들은 정원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그 뿌리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뽑아내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뽑으십시오. 아직 작을 때, 아직 뿌리가 얕을 때 뽑으십시오. 저는 지금 105세입니다. 이 나이에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생각합니다. 오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저를 보고 말합니다. 교수님, 그 나이에도 그렇게 조심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몸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직 이 2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직 이 눈으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저를 매일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게 만듭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고, 젊음을 보냈고, 한때 가졌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잃으면서 동시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아는 눈입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화려한 명성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저녁 스스로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짜 품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정원을 돌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꺼내기 전에 잠깐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오늘 밥을 먹기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시십시오. 오늘 약을 드시기 전에 무엇을 함께 드시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멈춤 하나가, 그 짧은 생각 하나가 당신의 정원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당신이 품위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애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존엄함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아닌 빛이 되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조용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가장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만이 들어설 수 있는 삶의 가장 깊은 방입니다. 그 방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하고 성실한 하루하루의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당신의 정원이 끝까지 푸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